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16번째 7일 영적인 깨우침을 얻자. 1. 부는 노력의 산물이다. 자산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2. 가장 흔하게 인정되는 부의 정의는 쓸모있고 마음에 흡족한 교환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교환 가치가 부의 주요한 특성이다. 3. 부유해지는 것이 행복에 기하는 바가 얼마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가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4. 이러한 교환 가치 때문에 부는 참된 가치가 있는 것들, 곧 이상 실현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매개체가 된다. 5. 그렇기에 부는 목적이 아니라 단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구해야 한다. 성공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고상한 이상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한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노력을 다할 이상을 세워야 한다. 6. 그러한 이상을 마음속에 품었을 때 방법과 수단이 제공될 수 있고 또한 제공될 터이다. 하지만 수단과 목적을 바꾸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 곧 이상이 있어야 한다. 7. 프렌티스 멀포드는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위대한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높고 참된 영적인 힘에서 나온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앤드루 카네기의 어머니가 카네기 가족이 미국으로 갔을 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사실, 해니먼의 아버지가 연봉 200달러의 가난한 성직자였다는 사실, 토머스 립턴 경이 단돈 25센트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다. 8. 창조의 힘은 순전히 영적인 힘에 좌우된다.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이상화, 영상화, 물질화가 그것이다. 산업계의 거물들은 모두 오로지 이 힘에 의지한다.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운영한 갑부 헨리 플래글러는 에브리바디스지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뭔가를 완벽하게 보는 능력이라고 밝혔다. 기자와 그가 나눈 다음 대화에는 이상화, 집중, 영상화 같은 모든 영적인 힘들이 드러난다. 9. 실제로 모든 것을 영상화 하셨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눈을 감고도 기찻길이 보입니까? 기차가 달리는 것도, 그리고 경적 소리도 들립니까? 그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네. 얼마나 명확하게요? 아주 명확하게요. 10. 여기에서 우리는 법칙을 보고 원인과 결과를 알며 생각이 반드시 행동에 앞서며 행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떠한 조건도 임의로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경험이란 정연하고 조화로운 사건들의 결과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11. 성공한 기업가는 이상주의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항상 더 높은 기준을 향해 가려고 애를 쓴다. 생각의 미묘한 힘은 그날그날의 기분 속에 나타나는 바, 이것이 삶을 형성하게 된다. 12. 생각은 가소성 있는 재료와 같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삶에 대한 변화하는 개념을 형성해 나간다. 용도가 생각의 생존을 결정한다. 다른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생각의 영적인 힘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성공에 필요한 조건이다. 13. 때이른 부는 수치와 재앙의 전조일 뿐이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벌어들인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14. 외부 세계에서 나타나는 조건들은 내부 세계에서 발견하는 조건들과 일치한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내부 세계로 들어가게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 15. 감각이나 외부 의식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의 인상을 남겨 심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창조 에너지를 위한 하나의 패턴이 된다. 이런 것들은 대개의 경우 환경, 운, 과거의 생각,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의 결과이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심하게 분석해야 한다. 반면 우리는 타인의 생각, 외부 조건, 환경에 무관하게 내적인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심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훈련하면 운명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릴 수 있다. 16. 바로 이것을 훈련해야 우연의 소나기에서 운명을 되찾고 자신이 바라는 경험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마음속에서 의식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했던 분석을 살펴보건대 생각은 삶의 커다란 원인임이 분명하다. 17. 그러므로 생각을 다스리면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운명을 다스리게 된다. 18. 그렇다면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을 창조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생각의 결과는 그 형상과 특성과 생명력에 좌우될 것이다. 19. 형상은 심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는 생각이 각인된 깊이와 아이디어의 탁월함과 영상의 명료함과 심상의 대담함에 좌우될 것이다. 20. 특성은 원료에 좌우될 뿐 아니라 마음의 구성 원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마음의 원료가 힘과 원기와 용기와 결단력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면 생각에 이러한 특성이 깃들일 것이다. 21. 마지막으로 생명력은 생각을 품을 때의 감정에 좌우된다. 생각이 건설적이라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은 생명을 갖고 자라나고 발전하고 커지고 창조적이 될 것이다. 완전하게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22. 생각이 파괴적이라면 그 안에는 파괴의 싹이 들어설 것이다. 그것은 죽겠지만 죽는 과정에서 병과 아픔과 그 밖에 온갖 부조화를 가져올 것이다. 23. 우리는 이것을 악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이것을 초래해 놓고도 신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신이란 단지 평정한 상태에 있는 우주의 마음일 뿐이다. 24. 그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저 존재한다. 25. 이 우주의 마음을 개별화시키는 우리의 능력이 곧 선이나 악을 외부 세계로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다. 26. 그러므로 선과 악은 실체가 아니라 단지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말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단지 생각의 성격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 27. 생각이 건설적이고 조화로우면 선이 나타나고 생각이 파괴적이고 조화롭지 못하면 악이 나타난다. 28. 지금과 다른 환경을 영상화하고 싶다면 단지 마음의 이상을 품고 그 영상이 현실이 될 때까지 간직하고 있으면 된다.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이것들은 절대적이지 않다. 당신이 바라는 환경에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질 터이다.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것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29. 어떻게 성격, 능력, 재능, 성과, 환경, 운명이 영상화의 힘으로 제어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것은 정확히 과학적인 사실이다. 30. 우리 생각이 마음의 특성을 결정하고 마음의 특성이 다시 능력과 마음의 힘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리라 본다. 또 능력을 개발할수록 자연이 더 많은 것을 달성하고 환경도 더 잘 다스린다는 사실도 쉽게 이해되리라. 31. 따라서 자연의 법칙이 완벽하고 조화롭게 작용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그저 일어나는 듯 보인다. 이 사실의 증거를 원한다면 다만 당신의 삶 속에서 했던 노력의 결과들을 비교해 보면 된다. 고상한 이상이 동기가 되어 행동했을 때와 이기적이거나 딴 속셈을 갖고 행동했을 때를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으리라. 32. 어떤 욕구든 실현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의식적으로 영상화함으로써 마음속에 성공의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또 과학적인 방식으로 그 소망들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3. 우리는 외부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대상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상화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이상을 충실히 믿는다고 가정할 때 영상화는 외부 세계에 언젠가 나타날 것들의 분명한 상징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영상화는 일종의 상상이다. 상상이라는 생각의 과정은 마음에 인상을 남기고 이 인상은 다시 개념과 이상을 형성하고 그것들은 다시 우주의 마음이 미래를 만드는 청사진이 되기 때문이다. 34. 심리학자들은 단지 하나의 감각, 곧 느낌이라는 감각만 있고 다른 감각은 이 감각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느낌이 힘의 원천이고 감정이 지성을 그토록 쉽게 제압하는지, 그리고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면 왜 생각에 감정을 실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생각과 느낌이 결합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35. 물론 영상화는 반드시 의지로 지휘되어야 한다. 우리는 바라는 바를 정확히 영상화해야 한다. 상상이 날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상은 훌륭한 종이지만 동시에 멍청한 주인이기도 하므로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런 기반이나 사실의 토대 없이 온갖 추론이나 결론을 내려버리기 쉽다. 그럴싸한 의견은 아무런 분석도 조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쉽고 그에 따른 결과는 심리적 혼돈뿐이다. 36.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참이라고 알려진 심상만 만들어내야 한다. 모든 생각을 조사,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 당신은 해낼 수 있다는 걸 아는 일만 시도할 테고 노력의 대가로 성공을 거머쥐리라. 이것이 기업가들이 말하는 장기적인 안목이다. 이것은 통찰력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중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같이 성공으로 이끄는 위대한 비결의 하나이다. 37. 이번에는 조화와 행복이 의식의 상태이지 물질이 소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도록 노력해 보아라. 물질이란 결과이고 바른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깨닫도록 하라. 그러므로 물질적인 소유를 바란다면 그 결과를 나오게 할 마음가짐을 갖는 일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깨닫고 우주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임을 깨달을 때 얻을 수 있다. 우주의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원료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완벽한 즐거움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바른 생각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면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테고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부족함이나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진리는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는 무엇에 좌우되는가? 부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나? 성공은 무엇에 좌우되는가? 이 힘은 무엇에 좌우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연의 소나기에서 운명을 건져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삶에서 중대한 일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모든 악의 근원은 무엇인가? 모든 선의 근원은 무엇인가? 과학적인 생각이란 무엇인가? 최고의 사상은 한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생각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길을 찾아서 작용하는 법이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17번째 7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